자, 요새 우리 농구하고 스니커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보셨겠죠? 넷플릭스에서 이제 ESPN하고 합작해서 만들었던 The Last Dance. 이 작품을 저희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The Last Dance 10배 재밌게 즐기는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할 수가 없어서 전문가 형을 불렀습니다. 스쿨 오브 킥스의 교장 선생님 성호동 디자이너 형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호동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또 내 브랜드 새로운 운동화 네. 또 런칭 준비하고 있고요. 네네네. 요즘엔 또 NBA랑 굉장히 또 재밌는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작업도. NBA에서도 작업을 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뭐 슈더쿠, 뭐가진짜 이런 거 운동화 예능, 오늘은 운동화 교양 시간 되겠습니다. 스쿨 오브 킥스 재밌게 보신 분들은 지금부터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될 테니까 재밌게 봐주시고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이게 다큐멘터리 제목이 더 라스트 댄스. The Last Dance. Yes. 한국말로 직역하면 마지막 춤이에요. 마지막 춤이죠. 언제 마지막 춤 추셨죠? 오. 춤을. 야, 이렇게 훅 들어오네. 애뉴얼 팀북, 그러니까 회사 같은 데서 네. 매해 초반에 그런 미팅할 때 네네네. 주는 것처럼 그 팀북을 애뉴얼북을 주는데 브루스의 필 잭슨은 정말 나는 굉장히 특이하기도 하면서 철학적으로도 너무 레벨이 다른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뭐 감독이 선수들한테 PT 자료를 만든 것 같은 마이클 조단이 불스에서 마지막 우승했을 때 그 팀의 지침 같은 거, 그렇죠. 그 1년간의 마지막 그렇죠. 그런 타이틀이 더 라스트 댄스라는. 네. 그래서 필 잭슨이 어차피 나도 내년에 잘릴 것 같고 춤이나 추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에는 조던이 이제 처음 데뷔할 때 얘기가 나오죠. 많은 분들이 마이클 조던 하면 생각하시는 색깔이 빨간색, 검정색, 흰색 요 사실 세 색깔인데 그렇죠.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때는 사실 푸른 계열이 이게 그렇죠. 고등학교 때 유니폼 레이니. 그렇죠. 이거 예쁘다. 이거는 이제 새로 발매된 건가 봐요. 옛날 거를 이제 리트로 해가지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팀 조단 브랜드의 레이니 농구화를 디자인을 할 때 네. 그때 이제 한마디로 영감이 이 하이스쿨에서 만약에 이 레이니 하이스쿨에서 조단이 자기 브랜드의 조단 브랜드의 농구화를 신었으면 어떤 농구화를 신었을까 그 시나리오로 해서 이 이제 로열 블루랑 옐로우, 골든 옐로우 컬러웨이로 이제 풀었던 거고 여기도 똑같은 컬러웨이인데 그렇죠. 요거는 이제 조단 5인데 이 컬러웨이로 뽑았고 그리고 2000년, 2001년인가 그때쯤에 흰색의 로열 블루 옐로우가 한번 나왔었어요. 조단 5로 레트로 됐었죠. 이 조단은 사실은 그러니까 빨간색, 검정색, 흰색뿐만 아니라 파란색 계열의 이런 옷을 또 많이 입었고 사실은 캐롤라이나 블루가 그렇죠. 엄청 상징적인 색깔이잖아요. 캐롤라이나 블루는 이 하늘색. 그렇죠.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마이클 조단이 농구 선수로 빛을 보기 시작했을 때 이때는 이 사람이 신발을 뭘 신었죠? 이때는 컨버스를 신었어요. 컨버스를 네. 그 이제 NCAA 파이널에서 이제 결승골을 넣는 장면을 보면은 흰색 가죽의 그 컨버스 농구화를 신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키가 컨버스를 합병하고 나서 에어조단과 컨버스의 어떤 패키지 모델도 발매되고 그때는 노스캐롤라이나 전체 팀이 다 그냥 컨버스를 신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84년 LA 올림픽 때도 마이클 조던이 컨버스 로우탑을 신었어요. 그때는 이제 나이키랑 계약하기 이제 전이라서 그랬죠. 어쨌든 원에서는 이제 조단이 옛날 때가 나오고 에어조던 1을 한번 또 계약을 이제 하면서 그쵸. 네. 이거는 뭐 많이 알려진 얘기라서 원래 조단은 아디다스에 가고 싶었다. 맞아요. 하지만 이제 그 부모님이 설득을 해서 나이키를 만났다. 일단 첫 모델이 에어조던 1이고 네. 뭐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에어쉽이라든지 네네. 덩크라든지 네네네. 이런 모델과의 어떤 굉장히 유사성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전부터 에어조단 전부터 나이키 농구화를 신던 운동 선수들이나 그 팬들은 저게 그렇게 특별해?
근데 사실 저 디자인이 특별한 어떤 패턴이나 이런 거보다 그 윙 로고가 아, 그쵸. 이게 그때는 몰랐겠지. 그때는 몰랐죠. 나이키가 마이클 조던과 계약하면서 거기에 10배인가 100배를 더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몰랐지. 몰랐지. 이 로고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렇죠. 아무도 몰랐었던 거고 역사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죠. 사건이죠. 에피소드 1에서 또 조단이 마지막 우승을 할 때 시점이 나오는데 그 신발은 아유 제가 신고 나왔는데 바로 이 히갓 게임 조단 13 요거는 이제 조단이 당연히 신어서 유명하기도 하지만 이 영화가 엄청 유명한 영화가 나왔었죠. 바로 그게 영화 제목이 히갓 게임입니다. 그렇죠. 예, 그 농구 선수 저기가 나오죠. 레이 알렌. 네, 레이 알렌이 나오고 감독이 스파이크 리 감독. 그리고 덴젤 워싱턴 이제 아빠하고 아들의 얘기고 스파이크 리는 응원하는 팀이 거의 망해가지고 지금 그쵸. 그 형은 농구를 볼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뉴욕 닉스 구단주랑도 또 불화설이 있고. 아니 나중에 그 필 잭슨이 닉스의 사장으로 가지 않나요? 구단주가 사장으로 가는데. 근데 또 잘 안 됐죠. 네. 근데 필 잭슨이 그 감독은 잘하는데 경영은 잘 못하는 것 같아. 뭐 여러 가지 루머가 거기도 있는데. 근데 또 필 잭슨이 선수 시절에 닉스에서 뛰고 맞아. 우승까지 우승했었죠. 맞아. 그렇게 매니징 자리로 가서 또 안 되는 거 보면은 참 진짜 사람은 흥망성쇠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조단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조단 13을 얘기했고 히갓 게임을 얘기했고 이게 연결이 스파이크 리그로 갔는데 그렇죠. 스파이크 리그는 뉴욕이라서 뉴욕 구단주가 필 잭슨인데 필 잭슨이 있을 때 또 필 잭슨은 조단 옛날 선수 때 코치고 또 거기에 있었던 슈퍼스타 카멜로 앤서니는 또 팀 조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단이 이 농구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은 네, 그렇죠. 어마무시하죠. 네. 이거는 어마무시해요, 진짜. 하여튼 이 신발을 그 영화에서 이 신발이 나와서 굉장히 또 유명해졌던 신발이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단이 뛸 때의 신발 중에 하나라서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저희는 뭐야 이랬어요. 바로 그거야. 그 리액션이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좋아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되게 컨트로버셜한 그런 디자인 랭귀지를 하는 게 또 팅커예요. 이게 그 팅커가 처음에 그 이니셜 스케치한 AJ13의 그 블랙캣인데 어떤 표범의 이런 그 패턴이라든지 이런 데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발전이 된 거구나. 그렇죠. 근데 웃긴 게 마이클 조단 시카고 집에서 스케치를 보여줬는데 마이클 조단이 너 어떻게 알았어? 뭘? 이제 팅커가 뭘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내 별명이 블랙캣인 거 어떻게 알았어? 이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어떤 시그니처 슈를 디자인하는 사람이랑 그 조단의 커넥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을 알거나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의 캐릭터를 파악하는 능력이 팅커는 정말 뛰어나요. 자, 2020년 6월 15일부터 상시로 더 라스트 댄스 운동화 특집 전시가 홍대 상수에 있는 크림 매장에서 펼쳐지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마이클 조단 사인슈도 보시고 각종 관련된 자료들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와셔서 꼭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에피소드 2로 넘어갈 건데요. 이게 이 다큐멘터리 특징은 조단이 물론 포커싱이 돼 있지만 주변 인물들이 또 에피소드에 한 명씩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죠. 에피소드 2에서는 마이클 조단이 이렇게 우승을 할 수 있는데 꼭 필요한 선수였던 스카티 피펜. 우리 아버지는 잘 몰라서 옛날에 파이픈이라고 바로 그 선수 스카티 피펜의 얘기가 나오는데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에어 모 업템포로 많이 아실 거예요. 모 업템포를 많이 아시지만 사실은 피펜도 나이키하고 계약하기 전에는 딴 신발을 그러게 신었었죠. 이것도 잘 알려지지 않은 건데 에이비아라는 네. 그 AVIA라는 그거를 신고 있다가 이제 나이키랑 계약을 하면서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업템포 시리즈라든지 그리고 허라치도 또 잠깐 신었었고
그다음에 또 에어 스위프트라는 그 뉴욕 닉스와 경기에서 패트릭 유잉 인요 덩크. 페이스 덩크하는 그 진짜 멋진 장면 그때 신고 있었던 거. 그리고 이제 에어 조던이 이제 막 인기를 전 세계적으로 얻으면서 피펜도 덩달아 조던의 조력자 오른팔 그렇게 이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쵸. 나이키가 야 그러면은 너도 해? 피펜 시리즈도 하다. 뭐 이제 그래가지고 디자인을 붙여줘서 피펜의 어떤 캐릭터들이나 특이하게 피펜은 콧대기를 아니 농구 선수인데 뭐 코어 이 라인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면은 참 저희가 이거 나왔을 때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원래 파란색인데 지금 이 신발 여기 사진에 나온 것 같이 이 신발도 뭐야 이거 오래돼갖고 이제 그때 그 시절 신발이잖아요. 저도 이 신발을 샀거든요. 320을 발에 맞지도 않는 걸 사갖고 근데 저는 이게 조단하고 디자인이 너무 달라서 너무 좋았었던 것 같고 그게 뭐 그냥 저 같은 아마추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엄청나게 단순하거든요 디자인이. 아 이거 나이키 마크 없어봐. 이거 그렇죠, 없으면 그렇죠. 진짜 맞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맞아요. 그냥 요거 라이닝 요거 하나 들어가는 거? 근데 이게 주는 힘이 크기도 크지만 그렇죠. 사실 이런 아일렛 같은 거의 디테일이 이런 피 같은 거는 조단하고 좀 감성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뭐 피펜이라는 선수도 멋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샀던 기억이 있고 나이키가 조단으로 좀 짭짤했잖아요. 짭짤한 정도가 아니고 그 하긴 사실 사운이 바뀌었지 회사 자체가 바뀐 거잖아. 시카고 불스만 해도 한 팀의 시그니처 소를 그렇게 많이 신는 선수가 9798 가면 조던, 피펜, 로드맨 벌써 3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웃긴 건 셋 다 나이키다.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로드맨은 컨버스라고 맞아요. 그 하더라고요. 이상 벌레 나중에 또 얘기가 뭐, 나오겠지만 지금 마이클 조단이 여러 농구 선수를 밥 먹이게 해준 것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연봉도 당연히 많이 받지만 프로 선수도 인돌스먼트로 받는 돈이 그럼요.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화나 이런 거 자체를 이 형이 바꿨다. 그렇죠. 예, 그- 완전 바꿨어요. 정확히 봤어요. 이거는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 지금은 약간 농구 선수들이 오히려 유니폼을 다시 핏하게 입는 유행으로 좀 짧게도 돌아왔잖아요. 하고 타이트하고. 근데 조던이 처음에 루키 시즌에는 더 짧았단 말이에요. 막 이런 거의 막 허벅지 여기까지 수영 막, 반바지 네. 같은 식으로 입었는데 조단이 들어가서 치수를 두세 개씩 크게 그렇죠, 그렇죠. 입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다들 이제 헐렁하게. 헐렁헐렁하게씩 입기 시작했다. 예. 그런 스포츠에서 문화를 바꾼 사람이 마이클 조던은 당연한 거고 저는 맞아요. 중간에 한 명이 딱 더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엘렌 아이버슨이 아닌가. 알렌 아이버슨이 왜냐면 네, 맞아요. 그런 패션 이 밴드하고 아이버슨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이 타투를 하기 시작하는 맞아요. 것도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 긴 암 슬리브도 그 아이버슨이 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농구가 아니고 여러 문화들이 그렇죠. 섞여 있는 게 복합적으로. 예. 그리고 거기서 또 알렌 아이버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오프 코트, 그러니까 코트 밖에서의 뭐 랩 앨범도 그렇죠. 내고 맞아요. 패션하는 이런 또 브랜드 콜라보도 많이 하고 그때 당시는 이제 콜라보라는 개념이 그렇죠. 지금처럼 브랜드랑 이런 셀럽이랑 없었죠, 이렇게 없었죠. 계약을 정확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파티 하다가 야 좀 입어줘 뭐 이거 줄게 뭐 막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때 굉장히 갱스타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비 스턴 그 예전 NBA 네. 총재가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드레스 코드 팔러시를 바꿔서 모든 NBA 선수들은 세미 포멀한 셔 버튼 셔츠하고 그렇지, 버튼 셔츠하고 자켓 같은 거 다 입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알렌 아이버슨 그 인터뷰 보면은 뭐 이거 뭐 무슨 어쩌고 막 되게 인종 차별로 받아들였던 인터뷰도 있고. 근데 그 엘렌 아이버슨 이미지 때문에도 NBA는 장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또 웃긴 거는 조단 형은 드레스 코드 규제가 없을 때도 양복을 입고 다닙니다. 그때 물론 핏이나 이런 게 막 너무 완전 다르지. 과장돼 엄청 있지만 큰. 엄청 큰. 근데 컬러감이나 그리고 맞춤 셔츠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브리오니 이탈리안 또 명품 셔츠랑 또 이런 거를 다 당연히 입고 비싼 거 입으셨겠죠. 다 맞춤을 해서 조던은 그냥 봐도 어쩔 때는 저런 디테일을 어디서 어떻게 해서 저런 옷을 입고 오지 할 정도로 이런 목 카라 같은 것도 다 자기가 커스텀 메이드하고
뭐 굉장히 신경 많이 쓰죠. 네. 그래서 에피소드 2에서는 피펜 말고 조던이 발뼈가 부러지는 또 부상을 당해가지고 에어조던 1인데 그 부상의 어떤 리헵 과정을 위한 또 에어조던 1을 또 특별히 나이키에서 만들어줬고 그런 다음에 부상이 완치가 안 되는데 진짜 근질근질해가지고 보스턴 셀틱스랑 이제 플레이오프를 이제 나가게 되죠. 이게 이제 NBA 스타일에서 올해 가을 나올 신상인데 팀 간의 이 게임 이 플레이오프나 결승할 때 이런 거를 또 이제 NBA 패치를 시카고 꼈다 불스. 붙였다가 할 수 그렇지. 있는 거구나. 이 자켓이 이제 아직 안 나온 거죠? 이거는 이제 NBA 스타일에서 올해 가을에 신상. www.nbastyle.co.kr 네, iStyle24.com에서도 네, 사실 수 있습니다. 이 형이 만든 거예요. 좀 사주세요. 우리 형 어려워.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3는 이제 한국이랑 또 유난히 절친한 김정은의 친구 데이스 라드맨. 정말 여기서 여기에 이 13년 동안의 변화는 이 조던 1을 신어버립니다.